혹시 뱃살을 빼고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매일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가요? 젊었을 땐 효과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대로 반복하신다면 지금 당신의 허리는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는 수분이 빠져 단단해지고 이를 둘러싼 섬유 조직도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윗몸 일으키기 동작은 약해진 디스크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터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한번 손상된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무리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근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데드버그를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바닥에 붙이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리고 팔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습니다.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 다시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팔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단단히 주는 것입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해도 허리는 안전하고 복부는 탄탄해집니다. 운동은 많이보다 올바르게가 먼저입니다. 나이 든 몸은 젊은 시절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고 작은 무리에도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꾼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이 뻐근할 때 시원함을 느끼려고 목을 크게 빙글빙글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돌려줘야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습관은 목, 관절과 신경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목뼈, 즉 경추는 7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디스크는 탄력을 잃고 뼈 주변에는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자라납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360도로 돌리면 경추 후관절과 신경 구멍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뒤로 젖히는 순간 목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고 혈액 흐름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팔 저림 손끝 감각 둔화두 통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뇌혈관 질환의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목은 크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좌우 측골 스트레칭. 마이너스 의자에 바르게 앉아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습니다. 마이너스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15초간 유지. 마이너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 2. 앞뒤 스트레칭. 마이너스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15초. 마이너스 엄지를 턱 밑에 대고 고개를 하늘로 들어 올리며 15초 유지. 중요한 점은 반동 없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직된 근육은 풀리고 신경 압박 없이 혈류가 개선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목을 빙빙 돌리는 습관을 멈추세요. 당장은 시원해도 그 대가는 평생의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무릎에 좋다며 레그프레스 기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앉아서 발판을 미는 동작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릎 연골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깊게 굽혀 무거운 무게를 밀어낼 때 무릎 앞쪽의 슬개골과 허벅지뼈 사이에는 강한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압력은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키고 반월상 연골판 파열 같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연골은 이미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이므로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대안은 기구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체어 스쿼트입니다. 1. 의자 끝에 앉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2. 상체를 살짝 숙이며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천천히 일어섭니다. 3. 엉덩이를 뒤로 빼며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4. 무릎이 덜 불편한 분들은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균형을 잡으세요. 체어 스쿼트는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고르게 강화하고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최소화합니다. 무거운 무게로 무릎을 혹사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몸무게로 정확한 자세를 반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운동의 목표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의 뿌듯함보다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걷는 날을 위해 오늘부터 방식을 바꿔보세요. 허리가 아플 때 거꾸리 운동을 해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몸을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 간격이 넓어져 시원해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집이나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60대 이후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거꾸로 되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급격히 몰립니다. 이로 인해 뇌압과 안압이 상승하고 고혈압, 심장 질환, 녹내장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시신경 손상이나 뇌혈관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고 내려올 때 척추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대안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1. 바닥에 편하게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2.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만세 자세를 취합니다. 3. 누가 팔과 다리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상상을 하며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4. 30초간 유지하며 호흡을 깊게 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고양이 낙타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렸다가 허리를 오목하게 하며 고개를 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시원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든 몸에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거꾸리 대신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옆구리 살을 빼겠다며 아령이나 덤벨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운동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헬스장이나 공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작이지만 이 운동은 척추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일 때 무게가 실린 방향의 척추 디스크와 후관절이 강하게 압박됩니다. 나이가 들어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척추에는 이런 비대칭 압력이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신경 통로를 좁게 만들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지방을 태우기보다 옆구리 근육의 부피를 늘려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옆구리 살과 코어를 안전하게 강화하고 싶다면 사이드 플랭크를 추천합니다. 1. 바닥에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를 어깨 바로 밑에 둡니다. 2.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몸을 일직선으로 들어 올립니다. 3. 203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4. 힘들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변형 자세부터 시작하세요. 사이드 플랭크는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코어와 옆구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도 높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위별 살을 빼겠다는 생각보다는 전신을 안전하게 단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오래갑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척추에 무리 없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계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빠르게 오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효과가 2배라는 말을 믿고 실천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방식이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 내려올 때는 5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여기에 뛰기까지 더해지면 충격은 훨씬 커져 마치 무릎 연골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충격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계단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오를 때만 사용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2. 반드시 난간을 잡고 허리를 곧게 유지합니다. 3. 발 전체를 계단에 딛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싶다면 평지에서 보폭을 넓혀 걷거나 체어 스쿼트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은 평생 써야 할 관절입니다. 당장의 운동 효과보다 10년 뒤에도 계단을 편하게 오를 수 있는 건강을 선택하세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으로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에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력을 키우고 성취감을 얻는 멋진 목표 같지만 60대 이후에는 심장과 관절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지면에 발이 닿을 때마다 체중의 약 3배 충격이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에 전달됩니다. 마라톤처럼 수만 번 이 충격이 반복되면 연골과 관절은 급속히 닳아버립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에는 동맥 경화반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갑작스러운 격한 운동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도 커집니다. 더 안전한 심폐지구력 운동 방법은 빠르게 걷기나 인터벌 걷기입니다. 1.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3분 걷습니다. 2. 그 다음 1분은 숨이 찰 정도로 속도를 높입니다. 3. 이 패턴을 30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관절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도전은 아름답지만 건강을 해치는 도전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완주가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게 걷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할 때 몸을 깊게 비트는 동작을 하시나요? 특히 허리를 좌우로 세게 틀어 척추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회전 동작이 척추와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 디스크의 탄성이 떨어지고 주변 인대와 근육도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과도한 회전을 주면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 신경을 압박하거나 작은 관절이 어긋나듯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디스크 내부 수분이 많아 부피가 커져 있어 손상 위험이 더 큽니다. 안전하게 허리를 풀고 싶다면 고양이 낙타 자세를 추천합니다. 1. 내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등을 천천히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2.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3. 부드럽게 510회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척추를 비틀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허리를 돌리거나 세게 비트는 습관은 오늘부터 멈추고 안전한 방법으로 척추 건강을 지키세요. 많은 분들이 하체 근력을 키우겠다며 무릎을 완전히 굽히는 깊은 스쿼트를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동작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면 슬개골과 허벅지뼈 사이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압력은 연골을 깎아내듯 마모시키고 반월상 연골판을 손상시킬 위험도 높입니다. 특히 무게를 추가한 상태에서 깊게 내려가는 스쿼트는 그 부담이 훨씬 큽니다. 대신 하프 스쿼트나 체어 스쿼트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무릎을 굽힙니다. 2. 무릎 각도가 4560도 정도 될 때까지만 내려갑니다. 3.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천천히 일어서며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충분히 자극하면서도 무릎 관절의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깊이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무릎이 편안한 각도에서 근육을 단련하세요. 걷기 운동을 할 때 발꿈치를 강하게 구르며 빠른 속도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보행 습관이 발목과 무릎, 허리에 불필요한 충격을 줍니다. 발을 세게 디디면 관절의 미세 손상이 반복적으로 누적됩니다. 이 충격은 발목 인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무릎 연골에도 부담을 주어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보행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1. 발 뒤꿈치가 먼저 닿되 충격을 흡수하듯 부드럽게 발 전체를 디딥니다. 2.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체중을 옮기며 걸어 충격을 완화합니다. 3. 보폭은 자신의 골반 너비보다 약간 넓게 하여 안정성을 높입니다. 4.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상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관절의 수명을 지키면서도 심폐 기능과 하체 근육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깨 통증을 풀겠다며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을 크게 뒤로 돌리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어깨 관절에 과도한 회전력을 가해 힘줄과 인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를 감싸는 회전근개의 힘줄이 약해지고 윤활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무게를 든 채 팔을 크게 뒤로 돌리면
힘줄이 뼈에 부딪히면서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작 중 통증이 느껴지면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안전하게 강화하려면 전측면 리프트처럼 작은 범위의 동작을 추천합니다. 1. 양손에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어깨 너비로 선다. 2. 팔꿈치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린다. 3. 2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온다. 4. 옆으로 들어 올리는 측면 리프트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와 작은 범위의 반복입니다. 어깨 관절은 회복이 느린 부위이므로 무리한 회전 동작보다 안전한 강화 운동을 선택하세요.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며 다리를 뻗은 채 상체를 반복적으로 숙이고 일어나는 동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굿모닝 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동작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 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면 허리 뒤쪽 근육과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디스크는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 동작을 하면 미세 손상이 쌓여 허리 통증, 디스크 돌출, 심하면 신경 압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를 안전하게 강화하려면 버드독 운동을 추천합니다. 1. 내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2.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 일직선이 되도록 뻗습니다. 3. 23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4. 반대쪽 팔과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과 코어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무게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적이며 허리에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허리 운동은 강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팔뚝살을 빼겠다며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무거운 아령으로 빠르게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삼두근 운동은 팔꿈치 관절과 힘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반복 사용에 약한 관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힘줄이 뼈에 부착된 부위가 약해져 빠르고 강한 반복 동작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무거울수록 관절 내 압력과 마찰이 커집니다. 팔뚝살과 삼두근을 안전하게 단련하려면 의자 팁스 대신 가벼운 밴드 삼두근 펴기를 권합니다. 1. 밴드 한쪽을 문 손잡이나 고정된 곳에 묶습니다. 2. 양손으로 밴드 끝을 잡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입니다. 3. 팔꿈치를 펴며 밴드를 아래로 당긴 뒤 천천히 돌아옵니다. 4. 1015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팔꿈치 관절에 무리 없이 삼두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무거운 무게보다 천천히 근육에 집중하는 동작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등 근육을 강화한다며 턱걸이 바나 높은 봉에 매달려 갑자기 몸을 끌어올리는 동작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하는 턱걸이는 어깨와 팔꿈치, 손목 관절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깨 회전근개와 팔꿈치 힘줄이 약해져 있어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 힘줄 파열이나 관절 탈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체중 전부를 팔과 어깨로 지탱하는 동작은 목과 등 상부 근육에도 큰 긴장을 유발합니다. 안전하게 등 근육을 강화하려면 밴드 로우를 추천합니다. 1. 탄력 밴드를 기둥이나 문 손잡이에 고정합니다. 2.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팔꿈치를 몸 옆으로 붙인 채 뒤로 당깁니다. 3. 어깨뼈를 모으는 느낌으로 12초 유지한 뒤 천천히 돌아옵니다. 4. 101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어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등 근육을 자극합니다. 무리한 턱걸이보다 밴드 로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체지방을 빨리 태운다며 줄넘기를 오랫동안 하거나 시멘트 바닥에서 매일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줄넘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칼로리 소모가 큰 운동이지만 60대 이후에는 관절과 발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뛰어오를 때마다 발목, 무릎, 고관절에는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충격이 전달됩니다. 특히 단단한 바닥에서 오래 하면 연골 마모, 발목 인대 손상, 발바닥 근막염 같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갑작스러운 심박수 상승으로 어지럼증이나 호흡 곤란을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유산소 효과를 얻으려면 스텝박스 걷기를 추천합니다. 1. 무릎 높이보다 낮은 스텝박스나 단단한 발판을 준비합니다. 2.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3.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상체도 함께 사용합니다. 4. 12분 운동 후 30초 휴식을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관절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심폐 기능과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몸을 지키면서 운동하세요.